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먼지 먹는 하마로 정해봤습니다. 사라진 먼지 먹는 하마. 네. 예, 어떤 얘기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어제 오늘도 그렇고요.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좀 겪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첫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고 하는데 글쎄 대전 시민들이 과연 이를 얼마큼 체감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체감하셨나요? 예, 저도 어제 방송 중에 기침을 하셨죠. 예. 뭐 창밖 세상에 온통 뭐 흑백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네, 근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체감하셨냐 뭐 이런 겁니다. 저감 정책이요? 네네. 저감 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서너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11기의 발전 출력을 평소에 80% 수준으로 낮췄으며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도로 청소를 강화했고 또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세종시 역시도 지난 12일부터 계속 미세먼지 주의보와 저감 조치 시행 사실을 시민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적극 알렸다고 합니다. 반면 대전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 오염 정보 서비스를 신청한 5천여 명에게만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 시행해야 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고 예. 관공서 주차장 임시 폐쇄나 아니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정지 이런 조치 역시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좀 형식적이긴 했지만 이런 저감 조치는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만 참여를 했었고요. 대전시 관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정부 종합청사 등 나머지 공공기관은 자율에 맡겨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더 악화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손 놓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었죠. 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취지로 내건 이른바 먼지 먹는 하마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작업을 확대하고 분진 흡입 차량 30대를 도입해 상시 운영하고 노면 청소 차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 마스크를 또 무료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허태정 시장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뿐 아니라 지난 몇 개월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대전에서 이 먼지 먹는 하마는 고사하고요.
그 예산 한 푼도 안 드는 그 차량 이부제 조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좀 보면서 이게 먼지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 세금 먹는 하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 대전시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익률 10%로 정해봤습니다. 수익률 10%요? 굉장히 좋죠. 예, 이게 뭐, 연 10%인지 월 10%인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연 10%입니다. 연 10%, 뭐, 은행 이자율만 따져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 5배 정도 최근으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일 10만 원씩 지급되는 그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며 3월 말까지 신청하면은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아이 키울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먼저 그 김현선 아나운서께서나 저도 그렇고요. 먼저 태어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각박한 세상을 좀 물려주게 되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이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과 동일하게 지급받으면 되고요.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동수당하고 수익률 10%하고는 무슨 관계죠? 네, 이 아동,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이니까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영유아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영유아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뜻합니다. 그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수리경제학자 제임스 해크먼 그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그 영유아 시기, 그러니까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성취도를 경제학적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수익률이 최소 7%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해크먼 교수의 유명한 그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 그 디트로이트시 외곽 지역에 있는 페리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 흑인 가정의 3세에서 5세 어린이 120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성실성, 자제력, 사회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에 좀 집중 투자를 했고 예. 다른 그룹은 그냥 전통적인 인지교육을 2년간 실시한 다음에 이들의 그 40년 성장 과정을 추적 관찰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이제 전자, 그러니까 그 영유아 때 교육에 집중 투자했던 아이들의 사회적 성취도나 행복감, 뭐 소득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영유아기 때의 집중 교육이 사회성은 물론이거니와 뭐 취업, 소득, 건강, 범죄율 등 청년기에 나타나 그런 결과들이 통계적으로 청년기에 아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부모들, 기성세대들의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이자 책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 될 그 의무이자 책무인 거죠. 근데 또 심지어는요, 그 영유아기 때의 투자가 이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의 투자보다 무려 16배 정도의 높은 성과를 거둔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높아지는 범죄율 때문에 뭐 경찰관도 많이 뽑아야 되고 뭐 교도소 늘리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차라리 영유아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은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연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만 6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 아동수당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 출발이 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서 뭐 학원 보내고 고액 과외시키고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운호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운호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홍춘아.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으로부터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머슴 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며 가며 몰래 훔쳐본 마님, 꿈속에도 그리움만이.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토입니다. 새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생활 팁이 있다고. 수제 비누?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남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다 하세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네. 머리 감아 있는 부분에 좀 이게 머리가 좀 벗겨졌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가리셨구나. 예. 네. 근데 의외 처음 올 때는 좀 벗겨졌었는데 한 3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수제 비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간해수공업. 네. 자급자족. 그래서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머리에 이제 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수제비누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긴 게 제가 이제 환절기만 되면 손에 이제 무좀처럼 주부습진 이게 수포 같은 것이 생겨서 막 뜯어내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손, 발 막 뜯어내고 했는데 그 정세도 또 없어졌어요. 이거 의료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네. 자기 삶의 체험, 경험들은 나눠야 되고요. 네. 야, 이거 단지 수제비누 하나 바꿨는데 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썼었는데 얼굴에 이제 피부도 이게 그 전에 일반 판매하는 그 비누를 쓰니까 그게 아마 화학 첨가물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늘 피부에 좀 이게 좀 거칠게 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수하고 나면 또 그 부분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팝니다. 우리 자급자족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달라면 선물로 한두 개씩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제비누의 효염을 직접 체험하시고 계시다. 예. 우리 가족들 다 체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잠깐 공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만드는 건 이제 비누 베이스라고 이제 있어요. 그 비누 베이스를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제 녹이는데요. 열을 가해서. 네. 녹이는데 녹인 데다가 글리세린을 첨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일을 비누 만드는 오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을 첨가하고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어성초 머리 잘라는 어성초 가루를 넣는다든지 쑥 가루를 넣는다든지 이게 천연 그런 가루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이게 모양판에 국화 모양이면 국화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 같은 이게 판에다가 이제 부어서 이게 식히면 이제 그게 비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제비누 만드는 공정에 어디에 좋다고 하는 그런 천연 약재나 아니면 약초 이런 것들을 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그렇죠. 예, 같이 섞어서 합니다. 그건 인터넷 가면 그건 만드는 방법들은 쭉 잘 나와 있고 한데 그리고 그런 그 기구들도 이게 판매를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필요한 만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자주 만들기도 그러니까 바쁘니까 한번 만들 때 이제 수십 개씩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위에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저는 안 고마우신가 봐요. 저는 안 주시네. 오늘 처음 자랑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좋습니다. 피부 좋아지고 머리숱도 조금 그렇게 머리숱이 이런 겁니다. 머리가 자꾸 빠지는 이유는 보통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빠집니다. 100개 정도 빠지는데 전체 머리카락 수는 한 10만 개쯤 되거든요. 평균 내면. 네. 하루에 보통 한 100개 빠지면 하나도 안 나면 1000일, 3년 지나면 머리 다 빠져요. 네. 그죠? 그런데 다시 매일 또 머리카락이 또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게 나이 들고 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샴푸라든지 뭐 화학 첨가물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계속 쓰면 빠지는 것보다 생겨나는 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남자든 여자든 이게 빠지는 게 촉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천년 비누를 이렇게 해서 자연과 함께 자연 천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회복 능력이 있는 게 이제 천연성이잖아요. 그래서 빠진 만큼만 계속 나면 그걸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대전 지역 정가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표시 안 나는 가발 쓰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저도 제 친구 그 임재근 선생님한테 한번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제비누 광고하셨고요. 네,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대전의 그 시정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관련해 갖고 이런 수제비누의 효과처럼 좋은 약발이 좀 있어서 잘하면 좋은데 문제가 또 역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예. 네. 우선은 얼마 전에 뭐 저도 이거 사실 제가 처음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의혹을 갖고 출발했던 건데 대전시 교육청이 그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대전이 뭐 전국의 최우수다, 만점 10점 만점에 만점이다 이런 보도를 접했었거든요. 보도 자료하고. 근데 그 좀 과장된 측면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의원님도 그거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특정 항목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지 받아들이는 시청자나 우리 시민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한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뽑아서 이게 정보를 전달한다 하면 그거는 왜곡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도 내용 봤습니다만 좀 오히려 더 아나니만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긁어부스럼. 예. 그게 또 원래 비공개 자료였다고 하고요. 뭐 의원님 관련해서 그 교육위원장이시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셔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건 위원회 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교육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대전 교육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그러니까 말이 많았던 곳 중에 하나가 제일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예. 뭐 급식 관련해 갖고도 조작이 있었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에 교원들의 인사 기록의 어떤 오류. 그리고 뭐 선생님,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관계 의혹이라든지. 뭐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행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립학교 비리를 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신다고 했어요. 이 제1고는 작년 1년 거의 내내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으로 다 도배를 할 정도였는데 지난해 3월에 이제 야구부 감독이 학생을 칼과 후라이팬, 방망이를 들고 이제 폭행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빚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감독도 처벌받지 않고 그렇게 오다가 또 9월에 다시 코치의 그 지시에 의해서 선배가 후배를 줄줄이 이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줄빠따. 예, 줄빠따를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신장 파열이 된 학생이 신장. 예, 심장 아닙니다. 신장. 예,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무슨 일이 아닌데. 아이고. 여기다가 교원들 수십 명, 거의 한 70%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급여를 10년 이상 잘못 지급해가지고 10년 이상이요? 예, 잘못 지급해가지고 서로 환불을 하고 환급받는 이런 적금 들어준 거 아니에요? 사태가 나타났고 그 못 받은 거 돌려주실 때 혹시 그럼 법정 지연이자 뭐 이런 거 첨부가 됐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금만?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잘못 지급한 걸 그 돌려받을 때 환수할 때는 5년치를 환수하고요. 네. 그리고 교사들이 덜 받았던 거, 잘못 받았던 거, 덜 받았던 거를 주는 거는 3년치만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사들이 법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죠. 예,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10년치를 못 받았는데 3년치만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3년치만 돌려받고 7년치는 그냥 잘못 지급받았던 거 돌려주는 거는 5년치를 돌려주게 돼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손해를 봤죠. 예, 그리고 교육청은 이제 덕을 받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은 결국 재단이나 그 행정실에 있는데 그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예, 없었고 결국 교사들만 이제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소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이제 회계부정이 있어가지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회계부정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행정실장부터 직원들 3명을 무더기 파면 조치하라고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아직 그 재단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면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기간제 교사하고 학생 간에 뭐 부적절한 뭐 성비 문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해결난 게 사실 딱히 뭐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그러면은 어렵고 야구부 감독의 학생 폭행 문제 건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교장은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특별감사를 요구해서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야구부 감독은 해임 조치하고 또 교장은 중징계 요구하고 교감하고 그 학생 그 체육부장, 체육문화부장은 이제 경징계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교육청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도 재단에서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그 결과치를 내놨는데 그걸 재단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올 1월 달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제1고에 대한 요구를 극히 일부 그 성비 문제 등 일부 빼고는 대부분 이제 교육청 조치가 나온 셈입니다. 나온 셈인데 이 결과를 교육청에서는 이제 중징계 요구를 사실 했는데 이걸 재단에서 인사 문제는 시행해야 되니까 이걸 징계를 수용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내려도 경징계를 하거나 주의 경고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라 그런 거예요? 사립학교라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건 권고인 거네요. 일종의? 권고입니다. 요구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사립학교 비리나 이게 건전이 되지 않는다. 통제가 안 되네요. 교육청의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비리 문제, 사학 비리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 사학법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 있었고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 장외투쟁 비대위 하면서 장외투쟁하면서 막았는데요. 계약이라고 했나요? 뭐 그때 얘기했던.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이어져 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회에 나와서 4년 전부터 이제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그 징계라는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그 부분은 이제 행정 조치인데요.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급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급 수 줄어드는 지난 5년 동안 고등학교 학급 수가 한 100개 학급이 줄었는데요. 대부분 공립학교 위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 사학 비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립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급 감축하고 교원 정원 감축하고 하도록 요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이제 배정해줄 때 그건 교육청 그 소관이니까 그런 비리 사학들에는 학생 배정을 최소화하자. 예, 줄이는 거죠. 예, 우선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징벌적 행정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했었어요.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와서, 지난해죠. 2018년도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 제1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징벌적 행정 조치를 반드시 제도화해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감사관실에서 그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그럼 2019년도에 제1고등학교에는 그 신입생 수가 팍 줄어들게 될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월 말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신입생 모집은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원래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2020년부터? 2020년 내년부터 적용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연말에 각 학교별로 전부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비위 사안을 5개로 나눴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공금 횡령이 있는 사안, 그리고 성비위 행위, 그다음에 신규 교사 채용하는 과정의 비리, 이건 뭐 늘 고질적인 거고요. 얼마 내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성적 및 이제 생활기록부 조작 행위,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생긴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징벌적 행정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별로 행정 조치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단은 그걸 각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는 보냈다는 얘기인 거죠?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원 정원 감축 조치, 그리고 교장, 교감을 이제 명퇴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행정과에서는 학급수 감축하겠다. 그리고 재정과에서는 배제 징계자 인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 그리고 행정실장 명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원도 감축하겠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또는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지원을 보류하겠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학교 지정, 그리고 학교 평가 우수학교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감 결재를 받고 그래서 각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위가 생겼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각 과별로 내릴 수 있는 징계들이 통으로 해서 패키지로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만 들어가는 건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상도 참작덕해서 그중에 몇 개만 한다라고 해서 제일 약한 거 몇 개 정도 끼워 넣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면 중징계 요구했는데 뭐 경징계를 해서 피해간다든지, 또 경징계 요구했는데 뭐 주의 경고는 뭐 징계도 아닙니다. 뭐 견책 이런 거 뭐 반성문 한번 쓰고 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피해갈 경우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그 징벌적 행정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린 질문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비위가 걸렸어요. 네. 걸렸는데 지금 아까 뭐 시설과 행정과 쭉 여러 개 그 과들이 이제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패키지로 해갖고 전부 다 징계가 가는 건지 아니면 개 중에 몇 개만 가는 건지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지 개 중에 몇 개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중에 이제 판단을 별도로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할까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감사원실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재 내용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제재가 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지원을 보류하고 뭐 이런 거 정도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보류는 언젠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제대로 이게 또 그냥 봐주기식으로 뭐 행정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시민사회에서 또 계속 감시해서 실효성 있는 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의회에서 관련된 관리 감독을 해야죠. 조례 같은 걸 좀 더 만드셔갖고 제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약간은 강제할 수 있는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그 사학에다가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법률팀에서 검토했는데 이건 그 조례로서 이렇게 제재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이 커버하고 있어서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량으로 뭐 시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그때 자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사학이 어떤 비위행위가 있어도 그래서 행정기관인 교육청이 어떠한 징계를 내려도 그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한 거고 그걸 사학이 안 받으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그동안 그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걸 제대로 안 받으면은 행정상 이러이러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를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징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실효성 있는 그래가지고 그 비사학이 좀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그냥 구색 맞추기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쉬운 걸로 줘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제 교육청이 이 행정 조치 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건지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로 나아갈 건지 부분을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하고요. 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립학교의 비리 관련 사항들을 예산 심의할 때 자동적으로 심의에 반영해서 예산 삭감 등의 조치도 저희 의회에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대전에 그 교육 수요자 만족도가 만점인 곳이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정기현의 머슴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민동이나 이런 쪽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원천동 그쪽 일대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날이 좀 굳은 날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납니다. 좀 냄새가 많이 나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둔산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 뭐 날씨 안 좋으면 냄새 많이 났었거든요.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이전을 추진하는데 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간이 몇 년 된 사안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2030년까지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권선택 전 시장이 이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그런 게 2025년까지 5년 앞당겨서 이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국회의원 뭐 정치인들도 같이 이제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이 2025년까지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제 2030년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천천히 해도 될 문제지만 2025년까지니까 상당히 이제 서둘렀던 거죠. 뭐 새로 이전할 것도 찾아야 될 테고. 예. 그거는 우리 자원순환단지라고 지금
구적에 있는 금고동 거기에 이제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할 테고 예. 이전하려면 이전 사업비가 이제 8,900억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피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그런 조사를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또 다른 추가 사안들을 포함하거나 해서 계속 지금 연기되어 왔는데 이게 한 3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3년 꽤 오래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됐군요. 오래됐는데도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번 1, 2월 중에 피맥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지금 박지가 못해서 굉장히 염려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그 원천동 일대 하수종말 처리장이 원래는 그 지역에 이제 주택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주택가가 많이 생기면서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였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선택 시장이 이제 공약사항으로 이거를 5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해내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사실 권선택 전 시장 시절에는 그러니까 시가 먼저 뭔가를 하겠다보다는 민간업체가 뭔가를 제안하면 그거를 수용하는 형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건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2025년까지 이제 앞당기겠다는 그 계획 하에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CS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이 피맥은 투자 적격성은 이게 그 경제성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이렇게 8,9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적합한 경제성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주로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이 그 하수 처리장은 도시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의 공공재죠. 시설인데 이 부분을 지금 물론 당초 설립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엄격하게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대전시에서도 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도 이제 8,900억 원을 당초 예상했었는데 그 계획을 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500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8,400억 원대로 줄여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수정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 사업 보면서 궁금한 게요. 의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지금 있는 원촌동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른 금고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지금 자리에는 이제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면서 일정 비율 이상. 예, 지금 한 10만여 평 되는데요. 그 부지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제 개발하고 또 나머지 50%는 이제 산업용지로 내게 됐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법상 50%는 아파트, 50%는 주거, 산업용지. 나머지 50% 산업용지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럼 그 개발권은 한화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그렇게 거기서 돈 벌고 저기 정말 지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50%, 산업용지 50% 이렇게 특구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가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시설을 50%밖에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특구 3단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게 특정 부지만 특정 지구만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특구 전체를 가지고 50대 50으로 하자. 그러면 특정 부지에서는 산업용지를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특정 부지는 또 그 주거 지역을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그 개발 계획이 3단계 개발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동 금탄 지역
그 부분은 이제 산업용지가 그 LH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은 산업용지 위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예비 타당 조사가 이게 통과되게 되면 사실 다른 부지하고 연동해서 이 하수 처리장 부지는 주거용지를 한 70% 또는 80%까지 이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경제성이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언제 될지가 아직 좀 미정인데요. 하나 입장에서는 그 돈을 투자해갖고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한 그 원래 있던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뽑아먹겠다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럼 하수종말 처리장 만들어주고 그걸 운영하는 거는 하나건설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운영 부분은 이거는 일단 예전에 뭐 상수도 민영화 이런 관련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두 번째고 일단 이 그 피맥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 여부인데 그 현재 있는 그 하수 처리장 부지를 어떻게 그 이용을 극대화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그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단계에서 피맥 결정이 나온다면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전시에서 이제 대전시도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에서 인사 이동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자기 다른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서기가 좀 어려웠다면 연말에 지금은 이제 인사 이동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시장님 그리고 우리 그 각 부서 국과장님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기획재정부나 그 한국개발원 KDR 이런 데 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역할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주민의 이렇게 앞당길 수 있었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주민들의 그 생활의 불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민동이나 뭐 그쪽 일대 지나가는 그래서 주민 편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기반 시설, 공공 시설을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고동 쪽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금고동 주민분들은 그 여러 이제 뭐 일종의 뭐 기피 시설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님비하고는 그 좋아할 주민들은 사실 없죠. 그렇지요. 이쪽에서 싫어서 가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전에 이제 끝 외곽 지역인 그쪽에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고 보상 내지는 대신에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지원 사업들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산시를 보면 조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산시가 이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하수처리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소각장인데요. 소각장 150m 굴뚝에 레스토랑과 커피숍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 환경 자체를 이제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관광 코스 내지는 일종의 전망대처럼 꼭 스카이 라운지 뭐 이런 라운지처럼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과 박물관 이런 그리고 주민센터 등 각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이게 제공하면서 근데 소각장 근처 그 굴뚝 꼭대기 레스토랑 누가 가요? 여기 이제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는데 그래도 거기에 일부러 거기까지 갈까? 기타 여러 시설들은 전부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 지상에는 이제 그 주민 편의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처음 실시할 때는 이제 지상에다가 냄새를 불가피하게 나더라도 이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첨단 공법으로 이제 하면 지하에다가 냄새 나지 않는 그런 시설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편의시설이 갈 수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여타의 지원 사업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좀 시에서 집중해서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대전시와 정치권에 한번 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리하자면은 우선은 그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격인 피맥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의 그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좀 많으니까 예. 대전시와 정치권이 좀 머리를 모아서 예. 이거를 단순히 경제성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니까 예.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빨리 서둘러서 이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피해를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기현의 머슴일기 2019년 첫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그 의원님이 멋지시네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 지역 정치권의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 맨날 누가 어디 출마 예정이고 어디 조직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만 해서 답답했는데 모처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는. 우리 대전 지역에 이런 사업 이외에도 아마 트램 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나 그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지금 그 예타 면제 대상 우선 순위로 지금 그 제안이 됐고요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부분은 뭐 그 일부 좀 그 광역 철도권하고 2호선 트램의 그 노선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사실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조건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지역 경제가 워낙 침체돼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제나 평가들이 너무 정부에서 오래 붙잡고 있어 가지고 지역 개발에 참 활성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여타 면제를 통해서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왕 할 거 부분이면 해서 적기에 승인을 해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트램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일단은 한번 지어놓으면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중교통 정책에서 너무 이야기들이 없었고 정치적인 걸로 흘러갔던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하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원할까라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또 몇 년간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매몰 다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제 용어 중에 그렇죠. 매몰 비용 있죠.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의원님 며칠 전에 어떤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좀 크게 하셨더라고요. 중앙 언론이었던 것 같은데 머슴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혹시 우리 프로그램 생각에 쓰신 거죠? 여기서 제가 이게 세뇌당해가지고 그 전에 신부름꾼 하다가. 이제 머슴을 하면서 워딩이 더 좋지 않아요? 이게 머슴이 또 적합할 수 있겠다. 본인하고 잘 어울리고 외모하고 잘 어울리고 알겠습니다. 2019년에도 시민들을 위한 머슴 활동 더 많이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입니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싫어요 많이 미워요 많이 사랑해요